안녕하세요. 마스터즈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아주 깊고도 시린 어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찬란한 빛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명작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며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펄펄 끓는 용암이 흘러야만 지옥이 아닙니다. 나의 순수한 선의가 철저히 짓밟히는 곳, 굳게 믿었던 신뢰가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곳, 어쩌면 그곳이 우리가 발을 딛고 숨쉬는 현생의 수용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책의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줌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로 끌려간 죄수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운명이 갈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회적 지위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이름조차 지워졌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입고 있던 낡은 옷 한 벌조차 남김없이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죄수 번호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처럼 잔인하게 발가 벗겨집니다. 저에게도 동료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이 있었습니다. 나의 노동력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훗날을 기약하며 아낌없이 빌려준 소중한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내어주던 에어컨, 수많은 정보가 담긴 12대의 컴퓨터, 환한 빛을 쏘아 올리던 빔 프로젝터와 수많은 집기류들까지 무려 2,200만 원이 넘는 그 모든 물건들에는 저희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편하게 쓰라며 웃으며 넘겨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뜻한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는 이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굳게 닫힌 철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학원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임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철저한 차단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모자라 간판의 이름마저 전혀 낯선 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존재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기 위한 비열한 위장이었습니다. 나의 온기와 땀방울이 서린 물건들이 낯선 간판 아래에서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 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합니다. 수용소의 차가운 철조망처럼 굳게 닫힌 출입문은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서늘한 배신감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짐을 알아서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는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서툴렀다며 진짜 미안하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묵시적인 인정의 목소리가 통화 녹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문은 수용소의 철문처럼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프랭클은 책에서 강제 노역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무거운 돌을 날랐습니다.
피와 땀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묽은 맹물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오직 착취만이 그곳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저의 노동 역시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절반을 바쳐 묵묵히 일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잡고 하루에 7시간씩 피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너무도 쉽게 휴지 조각처럼 찢어졌습니다. 풍족한 학원 수익이 그곳을 채워도 제게 돌아온 것은 초라한 푼돈이었습니다. 성공의 열매는 철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희생의 쓴자는 온전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안정된 매출 앞에서도 그는 굳게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버려진 수감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카푸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수감자 신분이면서도 타인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동료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카포들은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너무나도 나약한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사회의 가장 외진 쉼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흐린 노숙인에게 은밀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과 교묘한 위계로 그들을 속여 넘깁니다. 백지장 위에 그저 이름과 전화번호만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 자신의 횡령을 덮을 새빨간 거짓말들을 빼곡히 위조해 넣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엄중히 달아야 할 수사기관조차 그 대담하고 정교한 서류 조작에 속아 넘어갑니다. 억울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분노로 온몸이 파르르 떨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교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타인의 무지와 순수함을 철저히 유린하는 그 소름 끼치는 뻔뻔함에 역겨움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나중에 그 약자와 직접 통화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덮는 도구로 쓰인 줄도 몰랐던 그 순박한 목소리에 제 억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괴물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선인처럼 행세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자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씁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훌륭한 원장님입니다. 그러나 굳게 철문이 닫힌 밀실 안에서는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집 안에서는 통제불능의 악마로 돌변합니다. 수용소의 가장 끔찍한 공포는 가스실입니다. 언제 누구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무차별적이고 자비 없는 학살의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토록 끔찍한 가스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지 방 안에서 과자를 먹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티 없이 맑은 아이를 향해 무참히 요리잔을 집어던집니다. 온 힘을 다해 집안의 물건을 산산조각 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는 아내의 끔찍한 절규가 들려옵니다. 발길질에 차여 멍든 것은 여린 육체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쏟아지는 시비와 욕설은 가족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어제도 아이가 맞았다는 비참한 고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발로 채였다는 상처의 기록이 시퍼렇게 남아 있습니다. 10년을 살 맞대고 산 아내의 얼굴에 선명한 타박상을 남깁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내 편이냐며 묻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살해 협박마저 일상처럼 내뱉습니다. 수용소의 가스실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지옥이 바로 그 거실 한가운데에 존재합니다. 매일 밤 학살당하는 기분이라는 아내의 문자를 봅니다. 폭언과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먹는 아이의 슬픈 눈방울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끔찍히 아끼고 품건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런 자가 밖에서는 버젓이 남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며 교육을 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외모를 비하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끔찍한 기만과 위선 앞에서 저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습니다. 나치 친위대의 변덕 하나에 삶과 죽음이 엇갈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식도 정의도 철저히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의 벽도 그와 같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둑이 터질 듯 차고 넘칩니다. 미안하다며 꼬리를 내리는 통화 녹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업했던 동료 역시 그 물품들이 단순한 증여가 아님을 진술서를 통해 명확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진실은 제 곁에 반석처럼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조롱하는 세상을 봅니다. 찢어지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차가운 불기소 처분서 한 장뿐입니다. 수사기관은 반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그의 억지 변명을 수용했습니다. 낸 난방기를 철거하면 학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든다는 기막힌 이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언제 돌려달라는 기한이 정하지 않고 베푼 따뜻한 호의가 어떻게 영원한 횡령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한 법의 시스템은 나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참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항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진실을 똑바로 보아달라고 목 놓아 호소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꺼운 보충 자료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통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율만큼이나 건조하고 잔인합니다. 현재 마주한 항구 인용률은 10% 미만입니다. 10명 중 9명은 피눈물을 삼키며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 합니다. 단 한 명만이 간신히 빛을 볼 수 있는 좁고도 캄캄한 바늘구멍입니다. 거대한 계란으로 무심한 바위를 거듭 내려치는 심정입니다. 정의를 향한 법의 문턱은 너무나도 까마득히 높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수용소의 수많은 이들이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철조망의 고압 전류에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헛된 싸움이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피눈물은 이 거대한 법의 기계 속에서 그저 성가신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제 간절한 목소리는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독한 무기력과 체념만이 유령처럼 저를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흙바닥을 파헤치며 니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프랭클에게는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써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의 지옥에서 끝까지 버티게 한 단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춥고 어두운 막사 안에서 프랭클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직 우리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저 바깥 세상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끝마쳐야 할 과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말 한마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촛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퀭한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루의 참혹한 매질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숭고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저만의 빛을, 저만의 의미를 치열하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결코 굽힐 수 없는 생존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2천만 원 남짓한 내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히 농락당하고 짓밟힌 진실을 원래의 맑은 자리로 복원하기 위한 처절한 성전입니다. 권력과 거짓말 앞에서 억울하게 이용당한 힘없는 쉼터의 이웃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무자비한 폭력과 살해 협박 속에서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을 여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유리판편이 튄 방구석에서 얼굴이 시퍼런 멍이 든 채 숨죽여 우는 아이들의 눈물을 저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범죄에 교묘하게 도용된 줄도 모르고 쉼터에서 쓸쓸히 웃고 있을 그 노숙인 분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습니다. 비열한 위선과 잔혹한 폭력이 버젓이 정의를 조롱하며 세상을 지배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추악한 모래성은 결국 진실의 파도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제 삶을 걸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꺾였던 무릎을 다시 곧게 세웁니다. 10% 미만이라는 무자비한 통계의 장벽은 결코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차가운 철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의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된다면 저는 지체 없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재정신청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좁고 험난한 사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맨발바닥이 갈기갈기 찢기는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몹시도 길고 처절하게 외로울 것입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듯한 끔찍한 정신적 고통이 밤마다 어둠처럼 저를 덮칠 것입니다. 억울함에 몸서리치며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그의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인류에게 증명했듯 인간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혹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저앉아 엉엉 우는 나약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파괴적인 절망 대신 끈질기고 단단한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약한 체념과 포기 대신 맹렬하고 뜨거운 투쟁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안에 용암처럼 차오른 이 분노를 나를 갉아먹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분노를 따뜻한 생명의 걸음 삼아 기필코 진실과 희망의 푸른 싹을 틔워내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의 빛을 스스로 끄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 줄 한 줄 억울함을 씻어내 서류를 꾹꾹 눌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쓰이는 이 글자들은 그저 무미건조한 법률 언어가 아닙니다.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피와 눈물로 써내려가는 아름답고도 슬픈 생존의 서사시입니다. 세상의 무심한 조롱 앞에서도 결코 인간이 존엄을 잃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선언문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지금 당장 승리한 것처럼 뻔뻔하고 교만하게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타인의 땀방울이 서린 물건을 훔치고 방어할 힘이 없는 약자의 이름을 훔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폭군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과 폭력으로 비겁하게 가려놓은 진실은 끓어오르는 마그마처럼 반드시 세상 밖으로 무섭게 폭발하며 드러납니다. 저들의 잔혹했던 살해 협박도 비겁하고 치밀하게 위조해낸 거짓 서류들도 결국 진실의 빛 앞에서는 한여름의 눈송이처럼 처참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끝모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칠 때 부디 빅터 프랭클의 이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그저 끔찍하고 무의미한 형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숭고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며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홀로 쏟아내는 그 뜨거운 눈물에도 반드시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 거짓이 아무리 세상을 넓고 두껍게 덮어도 진실이 뿜어내는 빛 한 줄기를 결코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마주한 이 지독하고 끔찍한 일상의 수용소에서 기필코 살아남겠습니다. 증거를 위조하고 가족의 영혼을 학대하는 저 뻔뻔한 거짓의 벽을 맨손으로 허물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진실의 아침을 눈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 놓인 잔인한 시련의 철조망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모진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희망의 끈을 단단히 움켜쥐십시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싸워야 할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 끝내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던 수용소의 하늘 위로도 어김없이 붉고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 찬란하게 빛나는 맑은 아침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굳게 닫히고 비밀번호가 차갑게 바뀌었던 그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는 그날, 내 흔적을 비열하게 지우려 했던 거짓의 간판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상처받았던 아이들의 얼굴에 시퍼런 멍 대신 환한 웃음이 봄꽃처럼 번지는 그날, 그 눈부시게 찬란한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저는 오늘 하루의 쓰디쓴 고통을 기꺼이 인내하며 또다시 견뎌냅니다. 절망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걷다 보면 반드시 따뜻한 봄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숭고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스터즈 채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팍팍한 삶을 깊게 울리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아프고도 간절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꺾이지 않는 희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